500만 원 투자하고 매월 150만 원씩 순수익을 낸다? 안 하시겠어요? 하죠. 72세 어르신이 계시거든요. 2개를 하고 계세요. 이분은 연금을 따박따박 받고 계세요. 별로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대신 꼭 하실 게 있어요. 하시는 거.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반 소규모 숙박업 에어비앤비라는 걸 하시는 저희 대표님 한번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열정무도입니다. 에어비앤비라는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쿠팡 같은 거예요. 쿠팡에서는 물건을 사시죠. 근데 에어비앤비에서는 실제 숙박을 파는 거예요. 1억 명이 사용하고 있는 실제 플랫폼으로 보시면 돼요. 소규모로 민박집을 하는 건데 그걸 홍보해주는 업체 이름이 에어비앤비인 거죠? 실제 예약도 가능하고 결제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공간을 사람들한테 빌려줄 때 돈을 받고 빌려줘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실제로 가능한가요? 저희는 숙박업이 아니라 민박업을 하는 거거든요. 집 있으시죠? 네. 주택이 있으시죠? 주택에 방이 있으시죠? 네. 방이 한 개만 있어도 할 수 있는 게 에어비앤비예요. 그럼 내가 이제 혼자 살아요. 그럼 방 2개가 남으면 네. 그 방 2개를 빌려주고 돈을 받을 수 있어요? 맞아요. 아, 그게 에어비앤비고 네. 에어비앤비에서 돈도 받아주고 네. 대표님은 어떤 식으로 확장을 하셔갖고 아까 말씀하신 만큼 버신 건가요? 제가 에어비앤비를 너무 좋아하는 게 에어비앤비는 투자금이 너무 적어요. 월세로 구합니다. 다른 집을 주택을 월세만 내고 그냥 숙박업으로 꾸며서 하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실제 한국으로 오고 싶은데 호텔 말고 잘 곳이 없잖아요. 에어비앤비 플랫폼을 통해서 제 숙소로 볼 수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는 모습을 되게 보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이 되게 많아요. 한국의 숨은 맛집 그리고 거리 이런 데를 걸어보고 싶잖아요. 파전도 먹어보고 싶고 일반인이 사는 집을 꼭 들어오고 싶은 거거든요. 내가 만약에 유럽으로 여행을 가면 호텔이 아니라 옛날 건축 양식의 집 맞아요. 그런 집에 들어가서 네. 하루 이틀 묵어보는 네, 맞아요. 아. 정확히 이해하셨어요. K-팝이 또 캐대언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캐대언 때문에도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셨어요. 그럼 제가 오늘 월세방을 하나 구해요. 서울에 에어비앤비 그냥 올려야지? 네. 하면 되나요?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와서 안전하게 머물다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소방법과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승인받는 절차는 있어요. 근데 그게 복잡하진 않아요. 주택이면 돼요. 대신 원룸은 안 돼요. 아. 왜냐하면 방문이 있어야지 저도 하나 자고 고객도 잘 거 아니에요. 푸름 이상 주택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사람을 들이는 거구나. 맞아요. 같이 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방문이 2개 있는 푸름 이상의 집이면 무조건 가능해요. 그럼 제가 반지하 방을 하나 구해서 에어비앤비에 올리면 돈이 되나요? 바로 망하죠. 근데 외국인들이 유명한 곳을 가잖아요. 저희가 일본에 가면 신주쿠를 가듯이 한국에 오면 서울에 오면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실 것 같으세요? 서울에 오면 홍대 가거나 아니면 뭐 남산타워 있는 데 갈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 근처가 잘 되는 거죠. 그러면 대표님은 그 월세를 하나하나 다 계약으로 늘려가면서 거기를 꾸며서 외국인들에게 손님을 받고 네. 예, 수익을 창출하고 계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제가 되게 빠르게 늘릴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방법을 한 번만 알면 두 번째, 세 번째는 너무 수월한 거예요. 에어비앤비는 알고 하면 한 개는 안 하세요. 2개, 3개, 10개까지 늘리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가성비 사업이니까. 이걸 등록하는 절차나 월세를 구하는 것까지는 대부분 금방 할 거예요. 근데 꾸미는 것도 어찌저찌 가구 좀 뭐 당근에 사다가 할 수 있어. 이게 과연 합법인지 아니면 돈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세금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진입 장벽이거든요. 쉽다 어렵다 중에 별점으로 몇 점 정도? 저는 삼적 간의 정보와 지식과 방법만 알면 난이도 어렵지 않아요. 한 번 알고 나면 두 번째, 세 번째는 누군가한테 뭔가 도움을 받지 않아도 할 수 있을 만큼 근데 저는 제대로는 하셨으면 좋겠다. 기본적으로 150에서 200만 원의 순수익이 생기는 업이거든요. 그러려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월세방을 하나 구해요. 그 월세를 제가 100만 원에 구했어요. 그 방을 이쁘게 꾸며요. 네. 하루 빌리는데 15만 원씩 받아요. 한 달에 만약에 풀로 빌렸을 때는 한 450 정도, 20일 정도 빌렸을 때는 한 300 정도. 그러면 월세를 뺀 나머지 금액이 수익으로 저한테 잡히는 거죠. 거기서 일정의 전기세라든가 수도세 이런 것들 들 거잖아요. 본인이 청소를 직접 한 비용이 안 들고 매니저를 써서 청소를 위탁하게 되면 청소비와 실질적으로 전기세, 수도세 약간의 먹을 것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한 50에서 100 빼면 나머지는 순수익. 450을 벌었다. 그럼 100만 원의 월세를 빼고 운영비 50을 빼면 300이 순수익이 되는 거예요. 세금 전. 그럼 여행 가실 때 며칠 가세요? 하루 가시나요? 적어도 3일, 5일, 7일, 15일 이렇게 가시잖아요. 에어비앤비의 가장 큰 장점은 올 때 장기로 오는 거예요. 더 좋은 건 에어비앤비는 뭐냐면 예약을 지금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2년 후도 들어오고 최소 6개월부터 예약이 쭉 들어오는 거예요. 120건 예약이 이미 차 있어요. 그래서 매출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거예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투자를 딱 하고 나면 매일 기다리지 않아도 자고 나면 예약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매출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어느 정도 시스템을 만들어 두셔서 그게 알아서 좀 굴러가게 돼 있는 그렇죠. 거죠. 30분만 플랫폼으로 예약과 관련된 내용만 치면 다른 게 할 게 없어요. 제가 에어비앤비를 추천하는 이유는 정말로 플랫폼이 너무너무 수월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정말로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홍대에 72세 어르신이 계시거든요. 2개를 하고 계세요. 그분은 연금을 따박따박 받고 계세요. 전 정말 강력하게 권해요. 딥하게 들어가면 수많은 노하우들이 있겠지만
하지만 일단 방법을 알고 이런 길이 있다는 것만 알아도 엄청나게 좀 자극이 되네요. 그럼요. 실제 투자금이 500에서 1,500 정도 드는 거거든요. 그 돈의 투자금을 빼고는 드는 게 없어요. 그래서 500만 원 투자하고 내가 매월 150만 원씩 순수익을 낸다? 안 하시겠어요? 하죠. 바로 나옵니다. 이거 우리 와이프가 할 것 같은데. 근데 영상 보고 그냥 무턱대고 하실 분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망한다 한 3가지 정도만? 첫 번째는 아무데나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멋지게 가성비 있게 꾸미셔라. 굳이 내 숙소를 찾아오게 만드셔라. 대충 꾸며놓는다. 안 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청결. 가서 자는 곳이잖아요. 그런 게 있었어요. 한국의 유튜브 중에 시트를 바꾸지 않는 거, 노하우를 알려주는 그런 영상이 있었거든요. 돈 아끼려고? 예, 정말 부끄러웠어요. 내가 만약에 해외여행을 갔을 때 가장 바라는 것인 것 같아요. 파리를 가면 에펠탑을 보고 싶은데 분석이 가장 좋은 곳. 이 숙소 자체의 디자인이 어디 그지 같은데 뭐 지새끼 나오는데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눕기도 싫은 숙소가 있거든요. 에어비앤비에서 가장 크게 가지고 있는 사명은 저는 민간 외교관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맞이하는 게스트가 행복하게 이 집에서 자고 느끼고 그리고 한국을 좋은 이미지로 갖고 떠났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그 마인드만 있으면 청결은 너무 자연스럽게 넣을 거라 생각해요. 눈앞에 내가 시트를 안 갈아서 2만 원, 3만 원 더 버는 것. 맞아. 그리고 여기 이제 인테리어 가구 좀 꾸진 거 써서 한 10만 원, 20만 원 덜 적게 투자한 거 가지고 돈을 꽤나 많이 내가 세이브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수명이 짧아요. 에어비앤비 철학도 그렇고요. 전 세계 누구나 내 집처럼 편안하게 숙소를 찾아라라는 게 창업자 브라이언 체스키의 진짜 사명이고 철학이고 멋들어진 게 아니라 실제 기본과 원칙에 준해서 숙소를 세팅하고 뭐 저렴하더라도 쇼파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친구는 추우니까 좀 따뜻한 오디토리였으면 좋겠고 돌돌이로 한 번 더 돌리는 그런 마음. 게스트가 와서 누구든 한국에 와서 행복한 느낌으로 그러다 보니 1개가 8개가 되었고 게스트 평점도 실제 5점 만점으로 거의 나오고 저는 모든 게스트가 10명 중에 9명이 리뷰를 남깁니다. 근데 정말 호스팅하면서 행복해요. 제가 행복해서 좋은 거예요. 직설적으로 이런 분들은 에어비앤비 하지 말아라. 내 집처럼 꾸며가지고 게스트가 와서 행복하게 느끼고 가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내 집처럼을 너무 더럽게 꾸며놓은 사람 있잖아요. 더럽게도 아니고 더럽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 하지 마라. 돈 주고 왔는데 더러우면 자고 싶겠어요? 청결과 위생만 잘할 수 있으면 해라. 괜히 한국 이미지 흐리지 말고 그럼요. 시도도 하지 마라. 그럼요. 네. 한국인을 대표하는 민간 외교관인데. 그래서 좀 잘 되신 것 같아요. 하나의 수익화 구조라기보다는 대표님 사명이 그거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왔을 때 이왕 한국 이미지 되게 좋아지고 케이팝 문화 발전했을 때 네. 숙소도 네. 이 정도로 깔끔하고 제공해주면 네. 이미지도 올라가니까. 그럼요. 애들이 저를 행복하게 하는 거고요. 저도 행복해요. 호스팅하면서. 마지막으로 에어비앤비에 몰랐던 분들도 지금 영상 보고 어느 정도는 아셨을 거예요. 시도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간략하게 조언 한번 해주신다면. 에어비앤비가 엄청 어려운 숙박업이 아니에요. 내 집만 있으면 내 방 하나 빌려주는 정도의 개념만 가지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돈이 들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를 창업하게 되면 카페를 창업하는데 1억이 들고 인테리어를 해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제가 말하는 인테리어는 소파, 테이블, 침대를 놓는 거거든요. 그 정도 최소 300, 500 정도에 투자해서 매월 일정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그러면 별로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대신 꼭 하실 게 있어요. 시작하시는 거. 어떤지 막 조사 한 1, 2년 하시다가 하지 마시고 그냥 시작하시는 거. 그냥 에어비앤비 쪽으로 등록하시고 그냥 시작해보세요. 이걸 어렵게 뭐 사업화해서 나 이거 도전해야지 이게 아니라 방이 하나 남았어. 그러면 거기를 그냥 최대한 이쁘게 꾸며놓고 손님을 한번 받아보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요. 이쁘게 꾸미지 않아도 한국인이 사는 모습 그대로 주는 것도 더 좋아요.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파전해주면 정말 좋아해요. 파전이요? 네. 같이 호스트가 있는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라면이나 하나 끓여주면 좋아할 것 같은데요? 컵라면 돕니다. 네. 캐대원 그림 그려진 라면이나 하나 냅다 갖다 주고. 그럼요. 이런 마인드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집 하나 예쁘게 내가 사는 모습 그대로 사진 찍어서 에어비앤비 플랫폼에 올리면 에어비앤비가 알아서 저를 광고해주고 숙소가 예약되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 잘할 것 같아요.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조심하십시오. 금방 따라잡겠습니다. 제가 더 잘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유튜브만 하다 보니까 새로운 세계에 약간 눈을 뜬 것 같아요. 에어비앤비라는 걸 되게 어렵게만 생각했는데 오늘은 좀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네. 40대, 50대, 60대가 정말 수월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 직장인들 답답하잖아요. 부업에 대한 부분들. 나 1억도 없어서 뭘 못하는데 그런 분들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강력하게 강추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무도님이랑 미팅 있어서 그냥 만났다가 찍은 거예요. 어떤 홍보 목적도 없으니까. 저 처음 찍어가지고. 영상 보시고 혹시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직접 답변을 달아주시거나 할게요. 구글 폼에 저희가 그냥 질문지를 하나 올려놓을게요. 그러면은 메일 주소까지 적어주시면 진짜 이거 하시고 싶거나 궁금하신 분들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막무가내 질문은 패스할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도 말씀해 주시면 좋잖아요. 뭐요? 유도님이 지금 상위 몇 프로 호스트잖아요. 처음 듣는 사람들은 상위 1%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실제로는 그럼 상위 0.5%. 0.5%? 제가 잘하는 게 상위 숙소 노출이에요. 기존 호스트들이 저한테 자꾸 강의를 들어오는 게 가장 큰 게 뭐냐면 상위 노출을 시켜서 예약을 시키는 거예요.